음식을 싹 바꾸고 그 사람한테 맞는 음식을 딱 하는 순간 암 환자가요?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이나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은 그게 효과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게 최적화돼서 그 사람 체질에 맞으면 그 부분이 효과를 보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안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독소일 뿐이에요. 여주가 독소가 될 수도 있고 돼지 감자가 독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당뇨를 부추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 어떤 학자나 어떤 과학적인 증거로 여주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한테 당뇨에 좋다? 라고 연구된 건 없습니다. 돼지 감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약도 똑같아요. 하다못해 감기약도요. 지금 나와 있는 보편적 감기약도 모든 사람에게 좋다? 이런 연구된 건 없습니다. 다 일정 부분 사람한테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일정 부분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라고 다 발표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맞는 쪽에 속했는지 안 맞는 쪽에 속했는지는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거꾸로 떠진다면 지금 당뇨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약물의 문제나 시술의 문제나 어떠한 그런 문제보다는 음식 습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습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몸에는 계속 안 좋은 걸 넣고 있는데 비만하고 똑같이 안 좋은 걸 넣고 있는데 약을 계속 투여해요. 아니면 무슨 방법을 써요. 그런데 이건 계속 존재해요. 이게 존재하지 않아야 회복을 하잖아요.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존재하게 만들어요. 예, 방해하는 인자를 계속 존재하게 만든 상태에서 당뇨를 고치겠다고 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뇨 때문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당뇨 환자를 굉장히 많이 만났지만 병원에서 하는 말, 왜냐하면 발이 괴사되고 자기 몸이 너무 힘들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피부 상태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몸의 체형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급박하잖아요. 너무 절실하니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정말 철저하게 했는데 왜 좋아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뾰족한 답을 주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생활의 태도를 바꿔서 생활의 방식을 바꿔서 당뇨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 상태의 습관을 또는 식습관을 생활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암을 유발하고 암이 자랄 수 있고 암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뭐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음식 습관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하시는 일이나 스트레스 요인,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외부적 영향이 크겠어요? 내부적 영향이 크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도 내부적 영향이 크죠. 몸에 들어오는 거는요, 몸속에 들어오는 거는 유일하게 음식밖에 없어요.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니면 음식에 의해서 내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조건을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억제되고 활성화되고 이러는 거예요. 억제되는 조건이 있고 활성화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활성화되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활성화되는 조건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결국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그렇게 만들거나 또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거나 내가 어떠한 특정한 일이나 뭐에 노출을 시켜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발하는 나에게 안 맞는 조건들을 다 제거를 하면 당연히 암이라는 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만나보면요. 보통 이제 말기암 환자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대부분 하는 게 나 죽어도 좋으니까 통증만 없애달라. 이게 거의 대부분 공통된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통증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음식 먹고 나서 30분이나 조금 있으면 30분 정도 지나면 통증 시작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소화 흡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뭐로 반응을 하냐면 통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음식을 싹 바꾸고 그 사람한테 맞는 음식을 딱 하는 순간 암 환자가요?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뭐 80% 이상. 그 다음에 항암이나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는 감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에 대한 반응이 통증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반응이 내 몸에서 반응들이 다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내부적인 통증은 외부에서 뭐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소리를 듣는다고 내 내부에서 통증이 날까요? 아니면 빛을 본다고 내 몸에서 통증이 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온도차가 극렬하게 나면 통증을 느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뜨거운 햇빛에 있다거나 차가운 공간에 있으면 내가 그 온도차에 의해서 내가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빛을 본다고 해서 통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통증으로 유발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통증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아픔, 내 안에서 뭔가 배 아픔, 아니면 뭔가 염증이 생겨서 통증, 이게 그냥 생길 수는 없잖아요. 뭔가가 매개체가 있어야만 염증도 발생하고 뭐 종양도 발생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정체도 일어나고 등등등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그 원인값이 뭐냐는 거죠. 나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값. 두통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음식 바꾸면 두통 금방 사라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사라집니다. 왜? 내가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을 골라 먹고 있어요. 불면증이요? 불면증도 똑같습니다. 불면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골라 먹고 있어요.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유발자만 없애면 돼요. 없애면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생명 유지를 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것을 계속 내가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가 점점 좋아지고 이제는 이제 무식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식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접근해서 알고 먹어야 되고 내가 정말 이게 나한테 맞는가, 나한테 유익한가, 이걸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부러 내 몸에다가 돈을 주고 먹은 거, 돈을 주고 내 몸을 버리고 있고 돈을 주고 나에게 병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 구별을 잘해서 나한테 맞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풍조도 있고요. 입이 즐거운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이렇게 무의식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 왜냐? 제가 대부분 이제 한 이틀 전에 뭐 드셨어라고 물어보면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의식전환 계몽이 필요하다.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음식을 가려 먹거든요. 근데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구 먹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음식이 중요하고 음식에 의해서 병이 났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음식이 중요하다는 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요함을 알면 선택할 때 신중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싼 자동차를 하나 사요. 아니 비싼 뭔가를 사요. 그때 신중하겠죠. 근데 내 몸에 들어오는 건데,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건데도 신중하게 선택 안 하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집어먹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건 뭐냐면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맞는 음식하고 안 맞는 음식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맞고 요게 안 맞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늘 그걸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살아온 사람하고 그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막 선택하고 온 사람하고의 건강의 편차는 크겠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십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수억짜리 차를 소유하고 내 재산이 수백억 있어도 그걸 소유한 게 몸입니다. 내 몸. 그런데 몸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무슨 얘기냐? 몇 억짜리 차 스크래치만 나도 얼른 정비공장 가서 고칩니다. 근데요, 내 몸이 그거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자, 그러면 스크래치만 나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반창고 대충 부르고 바르고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잖아요. 몸이 안 좋아지면 이걸 막 보호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치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여기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차가 한 5억 되는 거예요. 한 10억 되는 거야. 누가 못으로 긁어놨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아마 정비공장 가서 어떻게 수리를 바로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이 그런 상처가 나거나 뭔가 기능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가 안 좋으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투자를 하세요?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뻔히 보이잖아요. 자동차는 삐까뻔쩍하게 번쩍번쩍하면서 굴러다니는데 자기 몸은 못 굴러가요. 자기 몸은 계속 골골골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무슨 얘기냐? 물질을 중요시하는 시대에서 이게 이제는 인간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엔 다른 것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변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주변도 돌볼 수 있는 거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거고 일도 잘할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파. 그러면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뻔한 상식인데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마 지금 나한테 몇십억 주면 수명 짧게 해줘도 몇십억 주면 내가 그거 선택할게요. 이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가치관의 상실입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일에 막 파묻혀서 막 돈 벌려고 하는 세대가 아니라고 해요. 자기의 그 여가와 자기의 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세대라고 그래요. 아마 풍조가 바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거기에 너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몇 푼에 사람 배신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더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게 사람인데 사람의 가치가 돈보다 못한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서글픈 문제죠.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내 몸에 쓰이는 건데, 내 몸에 들어오는 건데,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나한테 최적화된 거, 나한테 좋은 거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의식을 하셔야 된다. 물 한 모금을 마셔도 내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